우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저희가 이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뭐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연일 뭐 옥중서신 통해 가지고 뭐 뭉치자 싸우자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뭐 옥중서신 통해 가지고 뭐 국민 심판이 남았다고 사실상 불복을 이렇게 뭐 선동하는 그러니까요. 네. 행동을 했죠.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뭐 어차피 자기가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나가긴 힘드니까 그냥 뭐 나 뭐 정치범이라도 한번 돼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너무 큰 잘못이잖아요. 너무 큰 창피한 거고 이제 가문에 아마 오욕이 남을 텐데 이걸 인정을 하면 이제 자기 살아온 세월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스스로를 거. 속이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뭐 맞아요. 반국가 세력에 네. 맡겨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다. 얘도 마찬가지. 윤석열을 도와 난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희생이 됐다. 난 정치적 희생이 아니야. 이러지 않고서는 본인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윤석열 대선 캠프 때도 뭐 보고서라고 들고 왔는데 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윤석열이 뭐 이게 보완해 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 국면에서도 보면은 김용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지적으로 훌륭한 것 같지는 않은 행태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헌재 증언에서도 뭔가 논리 정합적이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의 파면에 기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뭐 4차 변론인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고령이 대형 포고령이 있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집행하려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윤석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 상징적인 거다. 집행 가능성 없는 거다. 경고성일 뿐이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이 김용은의 진술로 인해서 이제 이게 뭐 깨진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뭐 또 보면 뭐 야간 통행 금지 조항 이걸 삭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건데 왜 그걸 삭제했냐. 굳이? 그래서 네. 이제 헌재가 그걸 오히려 또 이제 그 인용을 하는 그 근거를 삼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얽히고 설킨 인연이 어떨까 궁금한 게 왜냐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초대 경호처장도 지냈고 원하는 바대로 국방부 장관까지 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 직후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 충안고 요새 좀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그 충안고에서 네. 김용현이 그 학도국 단장을 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뭐 의리 있는 후배가 있다, 괜찮은 후배가 있다 해서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의기투합했다. 근데 상당히 약친 이야기 같죠. 이게 현실성은 별로 없는 얘기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뭐 연락이 김용현이 육사에 들어갔다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문회를 통해 서로 뭐 연락을 가끔 주고받았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뭐 검찰총장 물러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편하게 술 한잔 하면서 불렀고 이제 그래서 뭐 김용현이 뭐 같이 하게 됐다는 거고 윤석열이 뭘 맡아달라고 하는데 김용현은 뭐 극구 사양했다 뭐 이런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보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게 이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게 국민의힘만 줄을 댄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민주당에도 2017년에 전역을 하고 나서 그 민주당에서 모 의원이 주도하는 그 실용 안보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좀 민주당 성향의 소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뭐 의원 말은 이제 우리 성향인 줄 알았다. 네, 권력지향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 쪽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리고 설마 계엄할 거라고는 자기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까지 보니까 대단히 권력지향적이고 뭐 윤석열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의기투합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뭐 윤석열이 맡아줬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 양반이 아까 뭐 구교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보고서 들고 찾아갔듯이 나 좀 써줘 하고 이게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뭐 이제 군에서 약간 인사 가지고 좀 불만도 있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필사적으로 매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분이 이제 권력지향적이라는 그 이제 계기가 크게 이제 됐던 게 이제 쓰리스타에서 별 포스터 다는데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합참 작전본부장 정도면 이제 사실 대장 포스터로 가는 이제 길 중에 직행길인데, 네.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좀 스탠스가 어디든 나를 쓸어주는 데 여야 가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끌어준 게 아마 윤석열 아니었나 싶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이용욱 기자가 학도국단 이야기하는데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진짜 MSG를 이게 무슨 뭐 잔뜩 뿌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데 그게 그 내용이 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 캠프 맡아달라는 요청을 이제 거절하면서 했다는 충고 내용이 나와요. 아 충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맨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묻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그냥
선거에서 이기려면 충암고 동문, 서울대 동문, 검찰 출신 아닌 사람들로 캠프를 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이걸 완벽히 거꾸로 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뭐 청개구리 왕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뭐 거짓말 한 거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보면 뭐 사실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두 사람이 묘하게 닮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이 거칠잖아요. 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용현 사실 뭐 심지어 이렇게 국회 나왔어도 엄청 이게 거칠게 맞아요. 욕해가지고 네. 뭐 사과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입이 거칠다는 소리는 그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국방부 기자간담회 이런 데서도 막 말을 거칠게 하니까 국방부 관계자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이게 좀 혹시 기사 쓰실 때는 좀 순화시켜서 써주세요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이게 경호실장으로 권총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민 통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네. 자기가 그냥 군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군 중에서도 아마 그 중앙파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대외 활동이라는 것도 밖으로 그렇게 거칠게 하면서 윤석열은 고등학교 한기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떠받드는 모습이 어지간하지 않다 보니까 초대 경호처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측근이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제 그동안 온갖 아부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윤석열을 네. 녹여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서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의 패착이었지만 용산으로 이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용산 이전할 때 뭐 국민 요트로 가고 뭐 청와대 폐쇄적인 공간에서 나오겠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금방금방 드러나잖아요. 뭐 역술인들이 관여했고 그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그 백재권 씨 같은 사람들은 수염 휘날리면서 뭐 관저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역술의 힘에 역술 때문에 이전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뒷소리 안 나오게.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김용현이고 이미 둘이서는 이제 약간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뒷소리 안 나오게 추진을 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아까 김준우 기자 말했지만 이 양반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물 먹고 박근혜 때 물 먹고 하니까 이제 천추의 한이니까 어떻게든 어떻게든 매달렸겠죠. 그리고 그 2025년 그러니까 지난 1월 22일에 MBC PD수첩에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비역 및 그 퇴역 인사들이 김용현에 대해서 권력욕이 강하고 권력에 대해서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니 동물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윤석열을 굉장히 구워 삼기도 잘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에 계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계엄에 이르기까지 김용현의 역할도 혁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실제로 뭐 윤석열이 이제 뭐 공관이든 안 가든 김용현하고 뭐 여인영 뭐 이런 이제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한 군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을 네. 불러가지고 자기가 계엄하고 싶다 뭐 싹 다 갈아쳐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그 과정에서 그 모이던 사람들은 아 대통령이 계엄하려고 한다라는 걸 뭐 알게 인식을 한 했겠죠. 거죠. 네. 사실상 뭐 모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이렇게 뻔뻔한 게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발언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계엄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로 얼굴색은 안 변하고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예, 사실 저도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사석에서 김진우 기자한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사실 이 얘기 계엄론 소리 나왔을 때 의외로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반국가 세력 하는데 도대체 저 배경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뭐 국군의 날도 막 광화문을 걷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김용현이 나와서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군인이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따를까 하면서 저도 약간 경계심이 흐트러졌었거든요. 네. 근데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 경계심 흐트러뜨려 놓고서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네 흔들어 한마디로 놓고 이제 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뭐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저 사람들은 다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범죄에 들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로는 비참하게 종료를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살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호처장을 할 때부터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꾸준히 듣고 있고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거사가 혹시나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살떨린다는 말을
하니까 좀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돌이켜 보면 김용현이 그 당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진짜 살 떨리고 소름 돋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김용현 예. 그때 뭐 국회 나와가지고 되게 당당하게 받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뭐 여인인가 누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격받으니까 뭐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는 사람은 뭐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병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거칠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의원들이 뭐 너 무슨 차지철 갔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저 의원들 저놈들 말이야 좀 오. 개엄하면 곧 내가 두고 보자. 체포해가지고 잡아치를 거니 감투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살떨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만면에 뭐 웃음을 짓고 있었겠죠. 속으로는 두고 두고 보자고. 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이전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 윤석열이 점점 이제 주위에 이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안 그러니까 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참모들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지킨 사람이 중앙고 1년 선배인 김용현밖에 없고 그게 기댔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계속 김용현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옆이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뭐 윤석열 잘 알지만 미필자잖아요. 미필자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용현이 이제 또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국군의 날 행진 2년 연속 이례적으로 하잖아요. 대통령 옆에서 선글라스 끼고 옆에서 뭐 되게 뭐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김용현 통해 가지고 아마 군 장선들 불러 모았을 거 아닙니까? 공관인 안가에 모아가지고 충성준 맹세 한번 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군대가 이제 내 명령했다. 저기 국회는 자기 말도 안 듣고 그런다면 군대가 자기 명령 일사불란해. 따라주니까 야 이제 계엄 선포하면 착착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망상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 이제 장본인이 김용현이죠. 예.